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윤학형입니다.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인데요. 올 7월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무덥고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모 손보사에 그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유튜브를 제대로 업로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올리지 않은 업로드 못한 교육 중에 이 법인 전환에 대한 그 궁금증이라든지 의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그분들에게 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외의 분들도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전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라는 게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용어도 막연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떻게 그 세무 관련된 그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뭐 임원은 이사는 뭐고 뭐 상무는 뭐고 전무는 뭐고 뭐 사내이사는 뭐고 또 주주는 뭐고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또 뭐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바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표님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 전환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거나 어려워하시다가도 또 주변에 기장 세무사님들이나 주변 세무사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렇게 또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또 그런 분들도 법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에서는 법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법인을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한다라는 것은 그냥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법인이 저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를 그냥 양도양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물론 법인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뭐 폐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누가 되냐면 그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그래서 법인도 왜 인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할 때 별도 업종 제한은 없지만 제조업, 또 도소매업 등 여러 가지 업종별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전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요구하는 절차들을 잘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리 의무가 개인 자체, 대표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그 대표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 사업, 개인 기업은. 법인은 뭡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인은. 그래서 소유주 따로, 경영주 따로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도 있고 임원도 있지만 주주이자 임원이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법인 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은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고요. 설립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설립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립하고 설립 등기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이제 거래를 사실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워지거나 어쨌든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개인 사업자는 그냥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부가세 신고만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산이라는 절차, 청산 절차,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죠. 법인은 개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뭔가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제3자가 우리 회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쨌든 하나의 그 공시 서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해산 절차, 청산 절차가 또 다 등재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폐업 신고도 하고 이제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해요. 또 뭐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상속은 말 그대로 개인입니다. 그냥 개인이 주고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상속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인 기업은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법인의 그뭐 대표나 오너라고 한다면 제 자산은 그 안에 부동산, 법인 안에 부동산도 있고 저희 사업체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떼서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평가받은 그 주식, 그 주식으로 상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든 정말 뭐 저희 회사처럼 작은 회사든 똑같이 주식으로 상속합니다. 평가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만. 또 하나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그냥 화면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대표님들 만나보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세금 내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실은 세금이 과중하죠. 개인소득세라는 게 뭐 많게는 45%,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의 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큰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위해서 무언가 담보대출을 받든 무슨 대출을 받았을 때 개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사실 무한하죠. 개인의 책임이니까. 상속도 되는 거고요. 개인이니까. 자, 그런데 법인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신용도도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장이라는 절차, 뭐 세무 조정도 하고 또 그런 어쨌든 정상적인 어쨌든 세무 관계에 있어서 개인 기업보다는 좀 더 깨끗하다, 또 투명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무적인 부담, 세부담이 좀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인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이제 비용을 빼면, 사업을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빼면 다 본인의 소득이겠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것들을 다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죠. 그걸 적정하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세무조사 대상도 선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투명한 기장을 하게 되는 거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는 개인은 사실 무한 책임이죠. 대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채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법인에다 투자한 오너, 주주죠. 주주의 책임은 투자한 금액만큼이에요. 그 회사가 망하면 그 주주가 더 이상 책임져야 될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무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소유 주체가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그냥 본인입니다. 그냥 개인이에요. 그런데 법인은 별도의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 사람이 주주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이익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소득,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라는 것을 내죠.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사업소득보다는 법인소득, 법인세가 세율이 낮죠. 뭐 2억까지는 이제 바뀌어서 9%, 뭐 2억 초과분은 19% 이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득은 10억 이상이면 4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세 빼고라도. 자, 그런 그 사업상의 이익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이익은 법인소득으로 이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세율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법. 개인 기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합니다. 사업소득 자체가 그냥 개인의 소득인 거예요. 예, 개인의 사업 소득인 거죠.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뭐 배당을 한다라든지 뭐 이걸 퇴직금을 뭐 개인 사업자가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소득이에요. 사업 소득으로 소득세 내면 끝입니다. 근데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한 거잖아요. 그 이익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법인 소득은 이익금 자체를 어, 법인에다가 유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에서 이제 유보된 상태로 있을 때 법인세가 이제 과세가 된 거잖아요, 이미. 그쵸? 자, 이제 더 가지고 나오고 싶죠. 법인에 있는 그 소득, 그 이익금을 이제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세금을 추가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된 이익금을 이제 회수를 할 때는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나오냐의 차이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근로소득, 또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그 다음에 그 경영자가 오랫동안 근로했을 때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정상적으로 받는 방법이고요. 양도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 주식을 이제 법인에서 취득했을 때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그 이익이 나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맞지만 또 그 쌓여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나올 때는 지금 같이 말씀드린 근로나 퇴직, 배당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오는 방법들에 대한 속도 조절, 뭐 시기적인 조절이겠죠. 또 누가 받느냐의 귀속자라고 하죠. 예, 뭐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근로자, 경영 임원은 근로소득을 받지만 또 그리고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도 받지만 내 아내가 주주이면 내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법인에서 배당 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내 아내가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속되는 시기, 그러니까 소득을 법인에서 개인한테 내보내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숫자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법인 기업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간단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크레탑이나 나이스 이런 데서 신용조사 보고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트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했을 때 장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득에 대한 절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보시면 소득세율은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구간마다 세율이 다양하죠. 어쨌든 대표님께서 받으신 그 이익을 그 사업소득이 뭐 그분들이 조절을 잘 한다고 해도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을 수는 없고 그해 그해 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 뭐 1억만 넘어도 35% 구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전환해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소득으로 소득을 여기는 사업소득으로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주로서는 사업소득으로서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법인의 대표가 되고 주주가 되는 순간 근로소득으로도 일부 받을 수 있고 배당으로도 일부 받을 수 있고 퇴직금으로 오래 근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개인사업자처럼 그해 이익을 낸 것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일부는 쌓아놨다가 나중에 퇴직금으로 법인에다가 유보시켜놨다가 퇴직금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 퇴직금은 또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되게 활용하기가 좋죠.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급여 설계 대표님들을 이제 급여 설계 해드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면 대표님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법인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법인에서 영업하고 관리하시는 건 대표님들 몫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나 누가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영업권이라는 거예요. 이 영업권이라는 게 우리가 그 개인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사를 오래 하셨거나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권리금이죠. 예. 이제 그런 것의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법인에다가 사업을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인이 그 사업을 개인 사업을 사는 거예요. 살 때 이 영업권은 별도로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해줄 때 법인의 그 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통 쓰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 목록에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권리금인데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영업권을 이제 회사에다가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파는 거예요. 사업을 양도양수, 개인 사업을 법인에다가 전환하면서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통 개인 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서 넘기는데 영업권은 별개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서 넘긴다라는 뜻이고 넘겼을 때 회사는 어쨌든 산 거예요. 영업권도 사는 거예요. 사면 무형자산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처럼 무형자산을 법인에서 영업권을 샀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회계 처리도 똑같이 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뭐 건물 같은 경우는 25년간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업권은 5년간 감가상각을 하니까 절세 효과가 있죠. 감가상각은 실제로 비용이 나가지는 않지만 절세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영업권이라는 것을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만 보시면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과정도 개인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이니까 순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해서 대가를 수령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양도하는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 기타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가 회사에다가 넘길 때 요거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의 종류가 많죠.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일반 금융소득들. 또 그 외에 이제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여러 가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다가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보시면 수령한 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법인에 영업권을 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5, 6, 30, 60%니까 3억. 3억을 경비로 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2억만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억만 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 얘기는 이 뒷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참고하실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양도양수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양도양수할 때, 전환할 때, 이 개인 사업체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제조업, 공장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그 사업체를 위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나 이런 데들처럼 부동산은 별도로 없고, 말 그대로 재고자산이나 기타 부채나 몇몇 비품이나 이런 것들만 법인에다 넘길 수 있는 회사가 있죠. 그런 정도의 자산뿐이 없는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자산 중에 개인 사업자들 중에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함께 양도해야 되는 경우에 영업권은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봤을 때 그 영업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율이 다르죠. 예, 세율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세금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 자산이 넘어가는 경우에 같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타 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이 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법인 전환할 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5년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권을 개인이 법인한테 5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5년간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처리해야 되겠죠. 비용 처리를 하면. 자, 9에서 19%의 법인세, 이건 뭐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겁니다만, 요 숫자는. 자, 5억 원의 영업권에 대한 비용 처리 시, 회사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5억 원을 주고 회사가 사온 거예요. 개인 사업주한테.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매년,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뭐 법인세가 19%인 회사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0.9일 텐데, 예, 그럼 매년 2,090만 원씩 절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그러면 5년간 이거를 사왔다. 영업권을 평가해서 저 회사 그 개인 사업주로부터 사왔다는 것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1억 원의 법인세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 대표님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 사업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법인이 절세가 되면 개인 사업자 대표님도 좋겠죠. 1차적으로.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법인 사업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업권을 넘길 때 개인 사업자 대표님 개인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게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방식은 이래요. 2억 곱하기 20%는 4천만 원이다. 예. 이 영업권의 절세 효과라는 게 비교를 해보면 합니다. 같은 금액인데 다른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영업권 5억 원을 법인에다가 팔면서 예,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랬을 때 예,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세금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요 2억이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이 합산되면서 그분의 이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5억 원을 대표님이 법인 전환하시면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쵸? 예. 내 사업체를 산 거니까 법인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 법인의 대표도 나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이분이 급여로 5억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소득세가 한 1억 6천 정도 돼요. 뭐 급여가 됐든 배당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법인을 전환하면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제 법인에서 내가 급여를 받기 시작해야 될 텐데, 자, 급여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영업권이 있었다면 이분은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예, 영업권을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을 중간중간에 받아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법인이 자본금을 이제 5천만 원으로 시작하니까 영업권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5억을 다 법인이 뱉다고 해서 다 내야 그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미지급금으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차근차근 주면 됩니다.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 영업권은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영업권을 그러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법인 전환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영업권은 가져가시는 게 개인 사업자 대표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유리하다. 예. 일부러라도 챙겨가셔야 된다. 자, 성실신고 확인, 뭐, 많은 대표님들이 성실신고 납세를 하죠. 6월 말까지잖아요. 그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하세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6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성실신고 납세자이신 거예요. 자, 성실신고라는 게 무척 피곤한 내용이거든요. 예, 세무사 입장에서도 좀 피곤하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피곤하겠죠.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요구하니까. 예, 뭐 어떤 분은 뭐 입술이 다 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표님도 제가 봤어요.
요 성실신고 신경 쓰시는 하고, 예. 세무사분들도 사실 신경이 쓰이고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해도 그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수익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수익금이라는 것을 이제 매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업종에 따라서 15억 또는 그해 작년에 직전에 7.5억 또 이런 회사들은 5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성실신고 납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성실신고 확인 내용이 그럼 뭘까? 그러니까 내가 성실신고 그 납세자가 됐다라고 하면 지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격 증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적격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런 증빙을 요구하거나 뭐 배우자가 이제 근무를 한다라고 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출근도 안 하면서 했다고 하지만 성실신고 납세자들은 이런 것들도 아주 꼼꼼히 가족 명의의 통신비까지 뭐 그런 것들 가족 명의 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개인 그냥 막 비용 처리하느라고 접대비나 이런 것들도 더 꼼꼼히 감가상각이나 건물 관리 같은 것들도 비사업용 건물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되겠죠. 이런 것들 어쨌든 많은 그 비용이 처리되는 판관비로 처리되는 많은 것들이 더 적격 증빙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 꼼꼼히 보니까 유독 개인 사업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꼼꼼히 볼 거야 하니까 피곤한 거죠. 세무사님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세부담 증가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왜냐? 세무대리인 입장, 세무사 입장에서는 허위 확인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증빙이 아닌 서류들을 막 집어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무사 본인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도 업종에 따라서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대개 소득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분들 맨날 뭐 비용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세금을 쫓겨내려고 그런 것들을 허위로 하다 보면 문제가 본인한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 맞아도 사업자의 소득률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세무사님들이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소득률이 높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원치 않게 세부담이 증가가 되는 경우도 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세무조사 위험도 증가하다라는 뜻이고요. 대리인, 세무대리인 추가로 뭐 수수료 당연히 부담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인 상태에서 법인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그 법인 전환 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실신고 납세자가 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성실신고 납세자를 한번 겪어보고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법인 전환해도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에 해당할 경우는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된다. 피곤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전환할 때 주요 검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부동산을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넘겨서 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넘기지 않아서 이점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법인을 전환하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은행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정책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사업자로 빌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면 그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럼 넘어가는 그 자산의 순자산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은 개인이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그것을 알고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법인 전환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괄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하게 될 텐데, 예, 그거하고 그 재고자산에 대한 이제 원가라는 게 있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예,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으로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인 전환한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종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그런 문제들하고 또 영업권이 그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도 이제 예, 합산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소득세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영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업권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뜻인데, 예, 뭐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력에 대한 인정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는 가업 승계라는 게 안 되죠. 가업 상속은 가능한데 가업 승계 증여 특례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좀 지분을 증여하고 배당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가업 상속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법인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업 승계는. 그래서 업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려면 전환할 때 전환 이후에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요 시설을 포함해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공장을 본인 사업장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라고 하면 그 공장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인 전환할 때 양도양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인기업 대표의 경영 참가 및 주주. 예.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법인의 대표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가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주주가 돼야 되는 거. 예,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예. 개인기업이 폐업이 돼야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업승계를 하시려면. 예, 그 다음에 예, 2월과세. 기존의 법인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도 이제 뭐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최저한세든 뭐든 때문에 이제 2월 과세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거 계속 받고 싶잖아요. 나중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업력에 대한 인정을 그게 아니라 이제 포괄승계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포괄 양수도 방식이 있고 세관면 양수도 방식, 현물 출자 방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세관면 하는 세관면 양수도, 세관면 현물 출자. 그러니까 조특법상의 세관면 양수도 방식과 세관면 해주는 현물 출자 방식이 있는데 현물 출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그 자산을 이제 출자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복잡하죠. 예. 요것도 순자산 가액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사업체도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이제 순자산인데 그 순자산 이상을 자본금으로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세관면 양수도 방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개인 기업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명확한 의미에서는 법인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중소기업 통합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인수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거죠.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들, 본인 것들도.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포괄 양수도 방식이에요.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인데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는 이제 세관면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이 많은 회사들 있죠. 예, 그런 데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 현물로 출자해서 그거 자체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시간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패스. 그다음에 개인 기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법인 하나 설립해서 예, 그냥
또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괄 양수도 방식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용 고정 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합니다. 간단해요. 예,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예, 우리가 법인을 하나 먼저 설립을 하는 건데 그냥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냥 법인 하나 일단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저렴합니다. 요게 전환 절차인데요. 예, 뭐 신설법인 설립하는 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인 사업자 하나를 설립하는 거고, 예,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 양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서 폐업하는 거고, 예, 양도 양수하면서 이제 당연히 매수대금에 대한 약정을 해야 되겠죠. 아, 매수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내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고 이 회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법인의 재무제표상에 그냥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으로 달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전환되면 이제 그냥 법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 설립하고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쓴다는 뜻입니다. 양도양수라는 것은 예, 계약서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법인 설립된 것을 신고하고 그걸 가지고 설립 등기된 것을 가지고 등기부등본하고 정관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아직 그 폐업이 되지 않은 어느 시점, 예, 전환 시점, 요 시점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한 다음에 예, 그 달 말일로부터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서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 이제 끝내주는 거죠. 예,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들을 끝내주는 거고, 뭐 이제 명의 이전 후속 조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통장 같은 것들,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명의 이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개인 사업자 명의로 돼 있던 것들인데 이제 법인으로 우리가 같이 넘긴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의를 바꿔야 될 것들은 명의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 소득세도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세가 그해 내지는 않습니다. 전환하는 그해 내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소득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재고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니까 이거 특징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법인전환 유형별 조세에 보면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물출자는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뭐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죠. 뭐 회계사도 들어가고, 법무사도 들어가고, 뭐 간평사도 들어가고 해서 다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좀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가 자산도 많고, 뭐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 차익이 커, 뭐 10억, 20억씩 되면 그거 이상으로 자본금을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겠죠. 좋기는 한데 조세 특례가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사실 하기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물 출자 그냥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를 하거나 예, 사업 양수도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를 한다라는 뜻은 뭐 사실은 그냥 부동산이 있는 회사가 예,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뭐 이렇게 현물 출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냥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그냥 산다는 뜻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파는 거죠. 예, 파는 겁니다. 출자가 아니고. 요거는 출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파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어찌됐든 예,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뭐 요건 이제 2월 과세되고 하는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일반 회사의 그 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포괄양수도는 이제 내지 않습니다. 재고가 넘어갈 때 뭐 또는 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넘어갈 때 부가가치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A 회사에서 B 회사로 넘어갈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겠지만 법인 전환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A라는 회사의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B라는 회사 법인의 대표가 되고 당연히 주주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가치세를 거기다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과세했다가 또 돌려주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사업기간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 포괄양도 양수를 하면 이제
인정됩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자산 이런 것들 소득세 과세 다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그러니까 법인 전환하는 때죠.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취득원가가 필요경비니까 그걸 뺀 그 차액 부분 그게 이제 그 손익인 거죠.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소득세의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중과세가 됩니다.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자체에 대한 등록세가 있고 또 혹시 법인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출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현물 출자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75%까지 감면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세감면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하는 양도양수, 사업 양도양수, 포괄 양도양수, 현물 조세 감면을 위한 뭐 현물 출자나 세감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게 있다.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자산이 어떤 개인사업주인데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인데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1억 5천 있고 순자산이 그래서 1억이죠. 1억만큼을 이제 순자산으로 보고 양도를 받는 거예요. 법인 전환할 때 1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 법인 입장에서는 이 개인사업자를 사올 때 1억 원이 양수가액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될 돈인 거죠. 샀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감면이 아닌 것들 중에는 부분양수도가 있고 포괄양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괄양수도를 하면 뭐 사업장이 있든 없든 간에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업장 같은 것들을 두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양도양수할 때 부분양수도이기 때문에 이건 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없어도 포괄양수도 토지 건물이 없는 데들은 웬만한 포괄양수도 하는 거고요. 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명의로 계속 두고 싶은 분들은 부분양수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넘기더라도 그걸 포괄양수도라고 하진 않거든요. 요거를 빼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양도세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양도 차익이 1억이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뭐 기계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던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다 넘겼기 때문에 생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내야 될 것들이고 이걸 받은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고 이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그 세감면 쪽은 만만치 않겠죠. 특히 이제 현물 출자 방식은 좀 어렵죠. 절차가 시간도 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순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뺐는데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이 회사가 뭐 부동산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세감면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부동산이나 사이즈가 큰 데들은 순자산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세감면 포괄량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이 다 자본금으로 순자산 사이즈만큼 자본금이 현금으로 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과밀 억제 지역 받기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자본금이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 과밀 지역하고 과밀 억제 지역하고 과밀 억제 지역 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난다. 설립 비용도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요 비용도 현물 출자 보십시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법인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현물 출자로 할 것인지, 세관면 포괄 양수도로 할지, 아니면 그냥 포괄 양수도 또는 뭐 일반 포괄 양수도로 할지, 뭐 부분 양수, 개인 부동산을 일부 두고 일부만 사업 양수를 할지, 일단은 대표님을 만나서 정해야 되겠죠.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세무사한테 얘기를 어차피 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면 유형을 결정하면서 이제 결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무사가 알고 있어야 미리 차근차분 준비를 하겠죠. 세무사도. 그 회사만 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 양도 양수를 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목록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다가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게 이제 그 양도양수 가액이 얼마인지 어느 시점에 넘어가는지를 쓰는 계약인데 그 밑에 당연히 자산이나 부채 목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순자산 가액이 양도양수 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요거를 이제 대표님 요거 준비를 하시도록 세무사님하고 이 부분은 목록을 작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세무사님들이 다 알아요. 기장세무사님들은. 자,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대표님, 세무사들이 바쁜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무사들도,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되면 기장료도 조금 더 올려받고, 결산료, 세무조정료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법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예를 들면 임원은 누구로 하고 주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만 해도 사실은 1시간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그래서 대표님으로 하여금 요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해줘야 돼요. 요 신설법인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저희 이제 회사에도 있으니까 법무사님이 잘하세요. 이쪽을 전문으로 하니까.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법무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나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정관이라는 것을 대표님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데 법무사분들이 이 정관을 그분들이 보통 쓰시는 표준 정관 문방구형 정관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한번 손을 또 보게 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최근에 추세를 반영한 정관 또는 저희 회사 주식회사 더 BGNCO www.bgnco.com에 들어오시면 정관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관을 이제 법무사한테 주면서 정관은 요거를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 설립할 때 그거를 같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주면 제일 좋죠. 아예 처음부터. 그럼 나중에 정관 개정은 복잡한 절차가 조금 덜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한 3일 소요됩니다. 설립 등기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 와중에 사업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써라. 개인사업자 대표님하고 법인 대표인 나랑 동일인입니다. 회사만 개인사업자 A 회사하고 주식회사 A랑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쓰면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임시주총을 통해서 주주들이 새로 설립된 이제 여기 설립됐을 거 아닙니까? 소유됐다고 했으니까 설립된 회사가 그 양도양수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것을 그걸 같이 첨부를 해야 되겠죠. 임시주총하면서 이제
요 회사의 그런 사업체를 이렇게 사오겠다라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개인 채무를 법인 예를 들면 이제 포괄양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 전에 설립 신고, 그러니까 설립 등기하고, 그러니까 설립 등기라는 건 등기소에서 하는 거지만 설립 신고,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그 전에 하시는 게 좋다. 계약은 작성을 하되 아직까지 그 가액, 자산, 부채 목록이 확정이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이제 언제까지 확정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이전한다는 통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 대표님들은 거래하는 이제 그 채권자들,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제 채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갚을 돈은 법인으로 이전한다라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 요건 사실 등기로부터 설립 등기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 굳이 기다렸다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2, 3일 정도 지나면 빠르면 하루면 나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3차 고객 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대표님하고 이런 부분들,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이렇게 지금 그냥 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지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관이 뭔지 아직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보수, 급여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뭐 주주가 뭔지, 임원이 뭐 뭔지, 급여를 그분들에게 어떻게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요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보수 규정을 처음부터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잘 모르시니까 하실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양수도일 이날이 법인의 전환일이고 결산 기준일이에요. 요 전까지 요거를 이제 끝내는 거고 사업 양수도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별개로 계속 어쨌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쭉 오는 거잖아요. 설립되고 쭉 온 거고 기존 개인사업체를 그냥 양도양수하는 시점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을 이대로 잡아놓은 거다. 예를 들면 뭐 이거 몇 월 19일 날이 요 날이다. 요 날을 기준으로 이제 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 자체가 확정이 이제 날짜 확정이 되는 거죠. 요 날부로 넘어온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요거 했다라고 하면 좀 전에 하셨던 보수 퇴직금 규정 같은 경우에 뭐 공증하려면 공증하시고 또 증여를 해야 될 것들 왜냐하면 요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인데 요건 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이때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를 염두에 두고 대표님들이 발기인을 뭐 나, 배우자, 자녀까지 싹 해서 주주를 만들기 위해서 발기인을 넷으로 하면 도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서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대표님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설립이 다 된 다음에 그 액면가 주식으로 해서 일부씩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법인 설립하고 나서 증여해라. 지분 증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고객 미팅, 뭐 시점은 뭐 언제가 돼도 좋은데요. 아직 대표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하시는 와중에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했던 것들을 다 전달해 주시고, 뭐 정관 다 전달해 주시면서 좀 전에 3차 때 만나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금융상품으로 이제 클로징을 해서 요거를 시작하실 때 같이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퇴직금을 준비하는 건 그래야 제일 뭐 조금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권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거예요.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영업권 평가도 회사와 그러니까 법인 설립된 법인하고 대표님 개인 간에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처럼 임시주총을 열어서 주주총회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이건 그냥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영업권 양도 대가를 대표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못 받을 수 있죠. 법인 자체가 돈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다만
대표님한테 그 발생된 수입의 시기는 죄송합니다. 예, 대금 정산일. 예. 그때가 그 수입 시기니까 그 해, 영업권 양도대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양도대가를 그 대표 개인한테 다 드릴 돈은 없지만, 예, 그 양도대가에 대한 그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공제 세무사님이 알아서 말씀을 영업권 양도 양수를 했다라고 하면 기장세무사님이 알아서 요거는 원천 징수를 요만큼 해야 됩니다. 해서 언제까지 원천 징수에 대한 세금을 대표님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법인 전환을 합니다. 쉽기도 하고 복잡하기는 또 한데요. 뭐 최대한 어쨌든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린 거고, 여러 가지 아직 낯선 부분들, 특히 법인 전환을 해보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인 자체를 잘 모르시는 설계사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런 법인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